우리가 살면서요, 이런 전화는 절대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손정희 변호사님.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데 가족이 납치됐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누구라도 굉장히 놀랄 그러니까요. 상황인데요.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. 관악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, 그러니까 어르신이 지난 6월 7일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네. 젊은 남성이 전화해서 대뜸 당신 딸을 구하고 싶으면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라. 이런 목소리,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아이고, 거고요. 세상에. 그런데 딸 울음소리도 같이 들렸던 겁니다. 아이고, 정말 이런 상황 되면은 받으시는 분이 손이 벌벌벌 떨릴 것 같아요, 백성원 변호사님. 머리도 완전히 하얘지죠. 이거 지금 딸이 납치됐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일단 이 피해자 딸이 납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갑니다. 아하. 그런데 파출소에서 경찰을 찾아간 것처럼 하면 이 전화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딸한테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이고. 하잖아요. 그러니까 수화기를 들고 통화하면서 경찰관한테 막 이렇게 손짓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경찰관이 이렇게 보니까 온몸을 좀 떨고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 세상에. 있으니까 이제 위급 상황을 눈치챈 경찰이 이 수첩을 하나 건넸습니다. 수첩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쓰라고 한 거죠. 근데 수첩에 이 남성이 이렇게 썼습니다. 딸이 납치돼서 지하실에 갇혀 있대요. 아이고, 세상에. 저 쪽지에 적힌 글을 본 경찰도 놀랐을 것 같아요, 김유진 아나운서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지금까지 들으신 이 내용이 이 영상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. 아, 그래요?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한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파출소를 향해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다급하게 손짓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노련한 경찰은 위급 상황인 걸 알고 아, 그러네요, 얼른 지금. 펜과 종이를 가져다 드렸습니다. 그러네요. 대화는 나누지 않고, 네. 네, 그렇게 온몸을 떨면서 힘겹게 글을 써내려가는 남성.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들으신 대로 딸이 납치돼서 지하실에 갇혀 있대요 였는데요. 이 경찰관들은 침착하게 놀란 남성에게 딸의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을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아니, 김복준 의원님. 저 어르신의 딸이 지금 지하실에 납치돼서 갇혀 있다는데 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본들 받을까요? 이게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저분이 들어와서 저 내용을 이야기할 때 바로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. 그래요? 그러나 이제 경찰에서 자체 교육하기를 네.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식이 돼도 실제로 또 납치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 한때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긴 합니다. 그래요? 아니, 일단은 이제 이 남성한테 딸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거죠. 네. 그래서 적어줬죠. 아. 그래서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바로 전화 받으셨어요. 아이고. 그래서 딸한테 그 사실을 아버님이 지금 이렇다는 거 연락을 해줬고요. 네. 그러니까 딸은 그 이후에 급하게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그러고요. 세상에. 남성분한테도 따님하고 통화됐다는 거를 바로 알려주니까 이제 비로소 안심을 했다고 그래요. 야, 그제서야 저 어르신은 온몸에 맥이 탁 풀리면서 아마 파출소 바닥에 주저앉으셨을 것 같은데요, 홍종성 기자님. 그렇습니다. 정말 다행이죠.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.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아유 다행이다 하고 말 수도 있는데 이 남성분의 따님, 그러니까 납치됐다고 했던 그러나 납치되지 않았던 딸이 경찰서에 편지를 썼습니다. 어허. 저의 아버지는 제가 납치됐다고 철석까지 믿었고 경찰만이 딸을 구할 수 세상에, 있다고 맞아요. 믿었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. 이렇게 그러니까요.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. 경찰 분들도 또 감동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네. 바로 이런 든든한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발 뻗고 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